최고위원 선출 후보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방장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을 가지고 지금 검찰은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작전, 인질 구출작전을 폐하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사법 탄압도 그것이 당의 문제입니다. 당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을 기민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관련된 발언들이 많았던 그런 최고위원 후보들. 박상원 교수께서는 8명이 이제 추려졌는데 워낙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 전대사상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 의외의 인물도 있는지 짚어주시죠. 큰 틀로 보면 의외의 인물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였다. 인지도 높으신 분들 그리고 현역 분들 중심으로 갔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의외다 그러면은 현역이 아닌 분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정봉주 후보가 왜 총선에 못 나왔습니까? 목함질의 발언 관련돼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총선에 못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안에 한 분으로 뽑힌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가뜩이나 지지율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조에 맞겠느냐라는 점에서 좀 정무적 판단보다는 권리당원들의 입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본선 진출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관이에요. 여기도 충성 경쟁을 하고 있죠. 명신 경쟁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부 전당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고위원 출마자들 캐치프레이즈 주요한 핵심 메시지를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전현희 후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 한준호 후보, 혁신의 적임자는 이재명. 강선우 후보,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강선우가 열겠다. 정봉주 후보,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 김민석 후보, 이재명 칭송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영배, 나는 이재명이 안심하고 일 맡길 사람. 김병주, 이재명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현주, 이재명 사법 탄압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결국에는 당락을 가를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좋은가 그것도 민주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은 정말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난장판이라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라고 엑스표를 쳤는데 민주당은 너무 단합이 잘 됐어요. 충성 이재명 이 경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충성 얘기일 거예요. 앞으로 전당대회 연설회가 계속되고 TV 토론회가 계속될수록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강도 깊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말이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중도층이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농담으로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남살스러운 충성 발언 하시는 분들, 당원 여러분, 이분들은 좀 떨어뜨리세요, 이거. 지금 국민한테 충성해야지 지금 저한테 충성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라도 좀 해서 충성 경쟁이 좀 덜하는 모습을. 금기어로 이재명,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충성 경쟁은 자기들끼리는 와, 신난다, 박수, 잘한다, 우와, 정말 제대로 정말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네. 당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은 저게 뭐지? 뭐 하는 건가? 종교 집단인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 경쟁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 엇갈린 반응.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럽죠. 친명이 친국민, 친민주당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당내 다양한 색깔을 묶어내야 한다. 지금 일극체제 안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창원 교수님께서도 좀 어쨌든 고민은 돼요. 분명히 외연 확장, 중독층 그리고 당내 분명히 비주류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부끄러움은 야당 성향의 평론가 몫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골적인 아부는 피해야 된다고 봐요. 왜 야당의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에게 충성해야지 야당 대표에게 충성한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 저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단도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지난번에 아버지 발언 나왔을 때 좀 더 세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당원에게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위원들은 그런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김두관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당선은 뭐 유력함을 넘어서서 확실이라고 얘기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추대나 옹립은 안 된다. 그건 민주정당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용기 있는 출마라고 보고요. 또 네. 각을 갖다가 잡은 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을 그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어요. 종부세, 뭐 금투세, 뭐 이런 거 재조정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두관 후보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나 친명 쪽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오히려 의제로 끌어올려줬어요. 좀 이 점에서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민주당의 금과 옥조였던 부자 과세, 소위 종부세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난 뭐 2번의 정권 동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민주당의 어떤 당론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논쟁적인 결과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김두관 후보의 그런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장성수 소장님. 일단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김두관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세보다 훨씬 더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1%의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개딸 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문자폭탄 받고 혼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또한 그거를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최고위원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당원들도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자 윤석열 정권 탄압으로부터 이재명 어떻게 지킬 거야? 그리고 이재명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 거야? 이 두 가지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두관 후보가 다른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을 추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전당대가 돼야 되는데 거기 회방꾼 노릇을 해. 당신 안 되겠네. 그렇게 비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난번 공천에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서 많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조직 면에 있어서도 김두관 후보가 나는 비명계를 대변을 해. 나는 친문 세력을 어느 정도 대변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예. 득표력 향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이제 박창원 교수님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합동연설에 본격적으로 계속되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좀 짚은다면요?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체제 중심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꺼냈잖아요. 여당은 지금 권력 투쟁하고 궁중 암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전당대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논쟁적이긴 하지만 금투세, 종부세, 뭐 재산세, 상속세 이런 거 관련된 논쟁을 한 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논쟁을 끌어올려서 뭔가 의미 있는 토론이 TV 토론에서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논쟁적인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고 정말 그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 나쁘끄러운 정말 아부성 발언으로만 넘쳐난다면 오히려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민주당의 사당화 논란만 또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정책적으로 세게 붙어야 된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